내연녀 15명 데리고 의자왕 놀이한 남편. 결국 제가 왕자 박살냈습니다. 야, 오늘 내 순서 아니잖아. 왜 여기 왔어? 어머, 사장님이 나 먼저 챙긴다고 했거든. 너야말로 밀려난 거 몰라? 오피스텔 복도에서 두 젊은 여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순서? 밀려났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넥타이가 풀린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실크 가운을 걸친 또 다른 여자까지. 25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여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5명.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들을 점수까지 매기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 왕자 내 손으로 박살 내주겠다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일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0년 전 겨울, 서울 강남 타워 팰리스 80평대 펜트하우스. 이사 첫날 밤, 정은주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죠. 은주야, 이리 와봐. 빨리 와봐. 황태준이 은주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은주는 남편 옆에 나란히 서서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서울이야? 불빛 좀 봐.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살게 됐어. 믿어져? 아이고, 나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라. 은주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낸 거야. 내가 뭘 했다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새벽마다 식당 나가서 일하고 낮에는 사무실 격리 보고 그렇게 번 돈으로 버틴 거지. 나 혼자 했으면 진작에 망했어. 태준이 은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2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편의 작은 건자재 납품업체를 함께 일궈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래도 당신이 그 큰 계약 따온 거잖아. 얼마나 발품을 팔았어. 거래처 사장님 만난다고 지방 출장 몇 번을 간 거야. 운이 좋았지 뭐. 그 건설사 하도급 계약 하나 터지니까 줄줄이 따라오더라고. 매출이 10배가 뛰었어. 10배. 10배? 아이고, 그 소리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서 밥을 못 먹었다니까. 이제 고생 끝이야. 당신 새벽에 나갈 필요 없어. 푹 자. 알았지? 은주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빌라에서 시작한 신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강남 한복판에 서 있다니. 은주는 이 순간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신, 나 손 좀 꼬집어봐. 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서 그래. 허허, 이 사람아. 태준이 웃으며 은주의 볼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야. 됐어? 꿈 아니야. 현실이라고. 1년 후, 태준의 옷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남성 전용 스파를 다니더니 명품 정장과 골프웨어가 하나둘 걸리기 시작했죠. 어머, 당신. 이 정장 언제 산 거야? 처음 보는 건데. 아, 그거 지난주에 샀어. 지난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뭘 일일이 말해. 내 옷 내가 사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거 300만 원은 넘겠다. 안 그래? 그 정도 해. 요즘은 이 정도 입어야 거래처에서 명함이라도 내밀지. 싸구려 입고 가면 무시당해. 아니, 그래도 한 벌에 300이 넘는 옷을. 됐어, 됐어. 돈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지. 뭐가 아까워서 그래. 우리가 언제까지 쪼들리게 살아? 태준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년 차가 되자 태준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은주야. 저녁 식탁에서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은주를 봤습니다. 왜? 너 요즘 거울 안 봐? 거울? 갑자기 왜? 살 많이 쪘어. 여기 봐. 팔뚝도 그렇고 배도 나왔잖아. 태준이 은주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 좀 찐 것 같긴 한데. 좀이 아니야. 많이 쪘다고. 옆집 박 사장 부인 봤어? 우리보다 나이 많은데 허리가 개미야, 개미. 그 사람은 원래 마른 체질이잖아. 체질 탓하지 말고 관리 좀 해. 응? 사람이 돈 벌면 외모도 신경 써야지. 남편 체면도 있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신경 쓸게. 은주가 멋쩍게 웃으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가도 내가 제일 예쁘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체중과 외모를 지적하는 말만 내뱉었죠. 3년차 태주는 강남의 대형 피트니스 센터 VIP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헬스장을 다니며 몸을 만들기 시작했죠. 당신 또 헬스장이야? 요즘 거기 맨날 가네. 건강이 재산이래. 나도 관리 좀 해야지. 사업하는 사람이 뚱뚱하면 게을러 보여. 그럼 나도 같이 다닐까? 나도 살 빼야 하잖아. 됐어. 왜? 같이 다니면 좋잖아. 거기 남자들만 다녀. 괜히 어색하게 왜 와? 태준이 운동 가방을 챙기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야근과 출장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변화가 사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고급 에스테틱 숍에 등록해 얼굴 관리를 시작했지만 태주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죠. 당신, 나 오늘 피부 관리 받고 왔어. 얼굴 좀 봐봐. 달라 보이지 않아? 은주가 얼굴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뭐가? 피부가 좀 탱탱해졌잖아. 여기 볼 만져봐. 똑같은데. 뭘? 태준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짜 달라졌다니까. 원장님도 좋아졌다고 했어. 그래. 알았어. 은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잠든 척하며 누워있다가 남편이 옷을 벗는 소리를 들었죠. 태준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은주는 살며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와이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깃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자신은 절대 쓰지 않는 향이었죠. 은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해? 화장실에서 나온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세탁기에 넣으려고. 빨래 밀렸거든. 됐어. 손대지 마. 내일 세탁소 맡길 거야. 고급 옷은 세탁소에 맡겨야 해. 태준이 와이셔츠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은주는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다가 충전 중인 태준의 휴대폰을 봤죠. 무심코 화면을 켜려 하자 사자리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잠금이었습니다. 은주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자리 숫자가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죠. 그로부터 7년. 은주는 수없이 의심하고 수없이 덮었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고 알고 싶었지만 알기가 두려웠죠. 그 사이 태주는 자신만의 왕국을 착착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졸부가 된 지 10년째 되는 해, 태준의 외박 횟수는 주 34회로 늘어났습니다. 당신 오늘도 안 들어와? 은주가 저녁 식사를 차리다 말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응, 거래처 접대 있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어제도 접대였잖아.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야. 사업이 그런 거야. 투자자 만나고 바이어 만나고. 내가 놀러 다니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끊어. 바빠. 뚜뚜뚜.
은주는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은주의 친정어머니 팔순 잔치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죠. 은주야, 태준이는 어디 있어? 잔치 시작한다며. 친정어머니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은주가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사람들 다 모였어. 아, 미안. 나 급한 계약건이 생겨서. 먼저 시작해.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팔순이야, 팔순. 알아. 근데 이 계약 놓치면 큰일 나. 이해해. 당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주는 전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은주야, 태준이 뭐래? 시어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게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해요, 어머니. 뭐? 장모님 팔순인데 회사 일이 더 급해? 사장님이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쯧쯧, 그래도 그렇지. 도리가 아니지.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양가 친척들 앞에 섰습니다. 혼자서 남편의 빈자리를 변명해야 했죠. 태준 씨는요? 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에이, 팔순 잔치에 사위가 빠지면 어떡해요. 면목이 없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거실 테이블에서 남편의 법인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역을 훑어보던 은주의 눈이 커졌죠. 이게 뭐야? 청담동 고급 한정식집 120만 원, 특급 호텔 스파 85만 원, 명품 매장 340만 원, 또 다른 명품 매장 280만 원,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어? 이게 다 뭐야?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품 매장 결제 내역이 유독 많았죠. 자신은 받은 적 없는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것 좀 봐. 은주가 휴대폰 화면을 태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20대 여자들의 사진이 가득한 화면이었죠. 요즘 젊은 애들 봐. 허리가 이만해. 피부도 꿀 바른 것 같고. 그래서 너도 피부과 다녀. 레이저 시술 같은 거 받아. 요즘 나이 들어서도 예쁜 사람 많잖아. 당신 지금 나보고 늙었다는 거야? 늙었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라고. 돈 있으면 가꿔야지. 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안 해? 은주는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입을 다물었죠. 그날 밤 은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당신, 나 할 말 있어. 뭔데? 빨리 말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어? 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하하, 웃기고 있네. 웃기긴 뭐가 웃겨. 요즘 외박도 작고 카드값도 이상하고. 명품 매장에서 뭘 그렇게 사? 거래처 선물이야, 선물. 사업하면 그런 거 많아. 진짜야? 정말 다른 여자 없는 거 맞아? 아휴, 피해망상도 심하다 심해. 그만 좀 해. 꼴 보기 싫으니까. 태준이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은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은주는 살금살금 일어나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태준의 양복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죠. 이건 은주의 손에 작은 카드가 잡혔습니다. 고급 호텔 객실 키 카드였죠. 그리고 그 옆에 반짝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귀걸이? 작고 화려한 귀걸이 한 짝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은주는 귀걸이를 손에 쥔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죠. 증거가 더 필요해. 확실하게 잡아야 해. 은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주말
은주는 대학 동창 김선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영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선영아,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은주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시간 돼?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선영아,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황태준 씨가? 은주가 호텔 키카드와 귀걸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영이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봤죠. 이거 어디서 났어? 양복 주머니에서. 선영아, 나 어떡해? 일단 진정해. 중요한 건 증거야.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흥신소써. 내가 아는 데 있어. 거기 일 잘해. 증거 확실히 모으고 나서 움직여야 해. 선영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한 첫 주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자주 드나듭니다. 오피스텔이요? 어디요?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이 남편분 명의가 아니에요. 법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겠어. 확실하게 잡아야 해.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한 지 2주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언니, 나 수빈이야, 수빈.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쏟아졌습니다. 이수빈, 3년 전 태준 회사 행사에서 처음 만난 후배였죠. 은주는 25살이던 수빈을 친동생처럼 챙겨왔습니다. 수빈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지금 떨려서 말이 안 나와. 큰일 났어. 뭐가 큰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형부가 바람났어. 은주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오늘 회사에서 우연히 봤어. 형부가 젊은 여자랑 같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거. 그게 정말이야? 응.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둘이 손잡고 들어갔어.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빈아, 그 오피스텔이 어디야? 강남이야. 언니, 나 주소 알아냈어.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알았어. 주소 보내줘. 전화를 끊고 은주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죠. 오후 3시 은주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수빈이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수빈이 달려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빈아, 정말 여기 맞아? 응. 형부가 1207호로 들어가는 거 봤어. 언니 떨리지? 내가 옆에 있을게. 걱정 마.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무슨 소리야? 언니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1207호 앞에 섰죠. 여기야. 언니 준비됐어? 은주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깐만 좀 진정하고. 바로 그때 옆 비상계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났죠.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수빈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유라 언니? 야, 이수빈. 오늘 내 순서 아니잖아. 왜 여기 왔어? 은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수빈아, 이 사람 누구야? 아는 사이야? 수빈이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누구야? 유라가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황태준 씨 아내야. 뭐, 본처? 유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코웃음을 쳤죠. 아, 진짜 웃기네. 수빈이 내가 왜 본처를 데리고 온 거야? 나는 그냥. 야, 솔직히 말해. 나한테 밀려나니까 판 뒤집으려고 온 거지? 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잠깐, 무슨 소리야? 밀려났다니? 유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몰랐어요? 이 수빈이도 사장님 여자예요. 근데 요즘 나한테 밀려서 연락도 못 받더니 이런 짓을 하네. 뭐라고? 은주가 수빈을 돌아봤습니다. 수빈의 얼굴이 새빨개졌죠. 언니, 나 그게 아니야. 정말이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이 나 먼저 챙긴다고 했거든. 너 밀려난 거 몰라? 지난주에 잘린 거 나야, 너야? 잘리긴 누가 잘려. 사장님이 나한테 연락 안 하는 건 바빠서 그런 거야. 웃기지 마. 사장님이 뭐래? 유라가 더 예쁘대, 유라가. 두 여자가 서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순서 밀려났다. 사장님이 챙겼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빈이 3년간 친동생처럼 믿었던 수빈이 남편의 여자였다. 의로운 척 자신을 데려온 게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밀려난 분풀이로 판을 엎으려 한 거였다. 너희 둘 시끄러워. 바로 그때 1207호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태준이 서 있었죠. 넥타이가 풀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유라와 수빈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은주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버렸죠. 은주야? 당신.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뒤로 또 다른 여자가 보였습니다. 실크 가운을 걸친 젊은 여자였죠. 강민지, 26살의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누구예요? 민지가 태준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복도에 네 여자가 섰습니다. 은주, 수빈, 유라, 민지. 네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향했죠. 이게 뭐야? 은주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죠. 당신 도대체 몇 명이야? 이 여자들이 다 뭐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은주는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나도 속은 거야. 사장님이 나한테만 특별하다고 했어. 나만 사랑한다고. 닥쳐. 유라가 수빈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거든. 사장님,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몇 명이에요? 태준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은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지 5일 후, 은주는 안방에 틀어박혀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닷새를 보냈죠. 은주야, 밥 먹어. 제발. 태준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 문 열어.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푹 꺼진 눈, 부석부석한 피부,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대로 무너질 거야? 아니면 일어설 거야? 은주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은주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태준을 불렀죠. 당신 밥 먹자. 드디어 나왔네. 밥 차렸어? 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태준의 맞은편에 앉아 입을 열었죠. 당신, 우리 얘기 좀 하자. 뭔데? 그날 일 말이야. 나 다 봤잖아. 그 여자들.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만 좀 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신이 뭘 했는데.
아, 그건 내가 설명했잖아. 다 오해야, 오해.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게 무슨 오해야? 그 여자들이 나한테 매달린 거야. 내가 뭘 어쨌어?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그 여자들이 매달렸다고? 그래.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 있어. 젊은 여자들이 돈 있는 남자한테 붙는 거 몰라? 그래서 그게 변명이야?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넌 왜 이렇게 예민해? 좀 참아. 은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참아? 내가 뭘 참아? 25년을 같이 살았어. 25년. 알아. 근데 지금 이러면 뭐가 달라져? 그냥 덮고 가자고. 덮어? 그걸 덮으라고? 야, 나 사업 바빠.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너도 예민하게 굴지 말고 좀 이해해. 태준이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그날 밤 은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선영아, 나야. 은주야? 무슨 일이야? 밤늦게 이혼 준비 시작해줘. 본격적으로. 진짜? 결심한 거야? 응. 더 이상 미련 없어. 저 인간한테는. 닷새째 되는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자 수빈이 서 있었죠. 언니, 너 여기 왜 왔어?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언니 할 말이 있어. 제발 한 번만 들어줘. 할 말? 내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꺼져. 은주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수빈이 문틈에 발을 넣었죠. 언니 제발. 나도 억울해. 나도 속은 거야. 뭐? 내가 억울해? 웃기지 마. 진짜야. 언니 제발 5분만. 5분만 시간 줘.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근데 5분이야. 5분 지나면 나가. 수빈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주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언니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무릎 꿇는다고 다야?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들어봐.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내가? 은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나도 속았어. 2년 전부터 사장님이 나한테 접근했어. 너만 특별하다고, 너만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 말 믿고 내 남편이랑 잤다? 언니, 나 진짜 몰랐어. 나만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유라가 나타났잖아. 그때 알았어. 내가 속은 거. 그래서 분풀이로 나를 끌고 간 거야? 판 뒤집으려고?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솔직히 말할게. 나 그때 너무 화가 났어. 내가 버려지는 게 억울해서. 그래서 언니 데려간 거야. 인연이 진짜. 은주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수빈의 뺨이 옆으로 돌아갔죠.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 근데 일어나지 마. 수빈은 맞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나 그 남자한테 당한 게 언니보다 더해. 2년 동안 미래 약속하고 결혼한다고 꼬셔놓고 나 말고 여자가 10명도 넘어. 뭐? 10명? 응. 내가 알아봤어. 사장님이 만나는 여자가 최소 10명이야. 어쩌면 더 많아.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수빈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내가 몰래 찍은 거야. 화면에는 같은 디자인, 다른 색상의 운동복을 입은 여자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버건디, 민트, 베이지, 라벤더, 네이비. 이게 뭐야? 사장님이 여자들한테 똑같은 운동복 사줘. 브랜드도 디자인도 똑같고 색만 달라. 그리고 같은 헬스장에 등록시켜. 같은 헬스장에? 왜? 모르겠어. 관리하려고 그런 것 같아. 나도 이 운동복 받았어.
헬스장에서 다른 여자들 여러 번 봤고 은주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 여자들이 다 그 남자 여자들이야? 응. 내가 아는 것만 이 정도야. 더 있을 수도 있어.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언니, 제발 나랑 같이 복수하자. 나 혼자서는 못해. 언니가 필요해. 내가 뭔데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해? 배신자 주제에. 알아. 나 자격 없어. 근데 나한테 정보가 있어. 언니 혼자서는 그 남자 못 잡아. 은주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수빈을 믿어도 되는 건지 또 배신당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죠. 좋아. 손잡아 줄게. 언니 진짜? 근데 조건 있어.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그땐 너도 끝이야. 알았어? 알았어. 언니 약속할게. 절대 안 그럴게.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은주에게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뭔데? 운동복. 너도 헬스장 다녀. 회원권도 끊어놨어. 은주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네이비색 운동복이 들어있었죠. 수빈이 보여준 사진 속 그 운동복이었습니다. 살 좀 빼. 알았지? 태준이 출근하고 난 뒤 은주는 운동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었죠. 그래. 가줄게. 내 판에. 수빈과 손을 잡은 다음 날 오전 10시 은주는 태준이 건넨 운동복을 펼쳐봤습니다. 네이비색 상하이에 특정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똑같네. 수빈이가 보여준 사진이랑. 은주는 운동복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의 대형 피트니스 센터 앞에 도착했죠. 안녕하세요. 회원증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프론트 직원이 회원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태준 회원님 부인이시군요. 탈의실은 왼쪽입니다. 은주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물함 구역을 둘러보다가 걸음을 멈췄죠. 저건 열린 사물함 안에 운동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과 디자인이 똑같은 버건디색 운동복이었죠. 은주는 주변을 더 둘러봤습니다. 민트색, 베이지색, 라벤더색 같은 디자인의 운동복이 4벌이나 보였습니다. 진짜였어. 수빈이 말이. 은주는 네이비색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러닝머신 위에 올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30분쯤 지났을 때 입구 쪽에서 여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버건디색 운동복을 입은 젊은 여자였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긴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자가 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은주의 운동복을 보더니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 여자도 알고 있구나. 이 운동복이 뭔지. 은주는 걸으면서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버건디색 여자는 은주와 최대한 거리를 두며 반대편 러닝머신에 올랐죠. 1시간쯤 지났을 때 민트색 운동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날씬한 몸매의 여자였죠. 민트색 여자는 버건디색 여자를 보더니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죠. 잠시 후 베이지색 운동복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여자였습니다. 베이지색 여자 역시 다른 여자들을 의식하면서도 말을 걸지 않았죠. 서로 아는 사이인데 모르는 척하는 거야. 다들. 은주는 스트레칭 존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매트에 앉아 스트레칭하는 척하며 여자들을 살폈죠. 바로 그때 라벤더색 운동복을 입은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빈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도 모르는 척 눈인사만 주고받았죠.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빈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봤어? 응. 3명 봤어.
버건디, 민트, 베이지. 나까지 하면 4명이고 언니까지 하면 5명이네. 은주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뭐? 더 있어? 응. 이 헬스장에 등록된 운동복 여자가 최소 8명이야. 8명?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쉿, 조용히. 들려. 수빈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시간대를 다르게 배정해. 오전 8시, 10시, 오후 2시, 4시. 그래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관리하는 거야. 그럼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겹친 거야? 아마 스케줄이 꼬인 것 같아.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면 안 되거든.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여자들을 시간표로 관리해? 그것만이 아니야. 수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장님이 일부러 서로 존재를 흘려. 슬쩍슬쩍? 왜? 들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부러 경쟁 붙이는 거야. 누가 더 예쁘게 꾸미나, 누가 더 말 잘 듣나. 그래야 여자들이 더 열심히 하거든.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경쟁을 시켜? 응.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그러더라. 유라가 요즘 살 빠졌다고. 너도 좀 관리해라. 그때 알았어. 아, 나랑 비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더 운동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응. 지기 싫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바보였지.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자들을 한 장소에 모아두고 시간표로 관리하고 경쟁까지 붙인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죠.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야. 이건 뭐야 이게. 가축이지. 우리가 가축이었어. 사장님한테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남자가 왕이고 우린 그냥 종.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은주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저 여자들도 다 끌어내야 해. 그래서 나한테 계획이 있어. 수빈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내일부터 우리 시간대 바꿔가면서 다녀보자. 운동복 여자들 한 명씩 만나서 접촉하는 거야. 접촉? 어떻게? 내가 먼저 말 걸게. 같은 운동복 입은 여자끼리 모른 척하기 어렵잖아. 슬쩍 말 걸어서 떠보는 거야. 그 여자들이 입을 열까? 열어. 다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걸. 나처럼. 수빈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저 여자들 다 모아서 그 남자 끌어내리자. 제발. 은주는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 눈빛만큼은 진심 같았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근데 수빈아. 응? 한 번이라도 이상한 낌새 보이면 넌 끝이야. 알지? 알아, 언니. 절대 안 그럴게. 두 사람은 탈의실을 나섰습니다. 헬스장 로비에서 버건디색 운동복 여자와 마주쳤죠. 여자가 은주의 운동복을 흘깃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주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 곧 너희들한테도 갈 테니까. 헬스장 접촉을 시작한 지 2주 후 수빈이 은주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나 다 됐어. 수빈이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뭐가 다 됐어? 연락처. 7명이나 모았어.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7명? 2주 만에? 응. 처음엔 다들 경계했어. 당연하지. 근데 내가 슬쩍 운동복 얘기 꺼내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 뭐라고 했는데? 이 운동복 어디서 받았어요? 혹시 사장님한테요? 이렇게 물어봤지. 그랬더니 다들 움찔하더라. 수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 명씩 따로 만나서 얘기했어. 다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더라고.
나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 남자한테 속았다. 다들 똑같은 말 하더라. 그래서 다 입을 열었어? 응. 7명 다. 연락처도 받았고 수빈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7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죠. 나이가 23에서 34까지야. 대학생, 승무원, 간호사, 쇼핑몰 대표, 필라테스 강사. 직업도 다 달라. 진짜 각양각색이네. 그치? 그 남자 취향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젊고 예쁘면 다 되나 봐.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에서 온 전화였죠. 네, 여보세요. 사모님, 추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보내주세요. 잠시 후 은주의 휴대폰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은주와 수빈이 나란히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죠. 뭐야 이게.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태준이 10년간 관계를 맺은 여자가 최소 15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동시에 연락을 유지하는 여자가 8명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15명? 10년 동안 15명이나 만났어? 언니 여기 봐. 신상 정리된 거. 수빈이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30대 중반 이혼녀까지 외항사 승무원, 프리랜서 모델, 대기업 비서, 피부과 간호사, 요가 강사, 다양한 직업의 여자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 수집광이지. 수빈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나 오늘 대박 건졌어. 대박? 뭔데? 강혜원이라고 사장님 전 비서 있잖아. 그 언니가 핵심이야. 비서? 그 여자도 사장이랑 잤어? 응.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혜원 언니가 3년 동안 사장님 스케줄 관리했대. 여자들 호출 시간표도 직접 만들었고. 은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호출 시간표? 응. 누가 언제 불려가고 누가 언제 버림받고 그걸 다 관리했대. 그럼 그 여자가 다 알겠네? 사장이 뭘 했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기로 했어. 언니도 같이 가. 오후 3시 강남의 한 카페. 은주와 수빈이 먼저 도착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정장 차림의 여자가 들어왔죠. 혜원 언니. 수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혜원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34, 차분한 인상의 여자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황태준 씨 아내 정은주입니다. 네, 강혜원이에요. 사모님. 혜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많이 아셨다면서요? 네. 3년 동안 사장님 밑에서 일했으니까요. 아니, 일만 한 건 아니지만. 혜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여자들을 관리했는지 아세요? 알죠. 제가 직접 시켰으니까요. 네. 은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시켰어요. 여자들 스케줄 관리하라고. 누가 언제 오피스텔 오는지, 누가 언제 헬스장 가는지 다 제가 짰어요. 그걸 왜 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업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 명단에 있더라고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장님한테 속았어요. 너만 특별하다. 나중에 결혼하자. 똑같은 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년 전에 잘렸어요. 스케줄 관리 거부했더니 바로 해고. 이유는 업무 태만. 나쁜 놈. 수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근데 제가 증거 있어요. 혜원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사장님이 여자들 관리하던 파일이에요. 제가 퇴사하기 전에 백업해뒀어요. 은주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는데요? 스프레드 시트요. 15명 전부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름, 사진, 점수, 호출 기록, 받은 선물 내역까지. 점수요? 점수가 뭐예요? 사장님이 여자들한테 점수를 매겨요. 외모, 나이, 체형, 순종도, 항목별로.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람한테 점수를 매겨? 네.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 연락 순서가 바뀌어요. 점수 높은 여자한테 먼저 연락하고 낮으면 뒤로 밀리고. 미친놈이네. 진짜. 수빈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각 여자의 장단점도 적혀 있고 교체 시기까지 메모되어 있어요. 교체 시기요? 네. 이 여자는 6개월 후 정리, 이 여자는 내년까지 유지. 이런 식으로요.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사모님, 집에서 파일 열어보세요. 충격받으실 거예요. 저녁, 은주의 집. 은주와 수빈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죠. 세상에. 화면에 스프레드시트가 떴습니다. 15명의 여자 이름이 행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열에는 각종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름, 나이, 직업, 키, 몸무게, 얼굴 점수, 몸매 점수, 순종도 점수, 총점. 그 옆에는 호출 기록, 선물 내역, 장단점 메모까지. 언니, 여기 나 있어. 수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수빈, 28세, 마케팅 담당. 총점 72점. 72점? 내가 72점이야?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 잠깐, 여기 봐. 전 점수 85점, 현재 72점. 하락 추세. 수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밑에 메모 있다. 뭐라고 적혀 있어? 최근 체중 증가, 순종도 하락. 교체 검토 중.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체 검토 중? 나를? 내가 물건이야? 수빈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언니, 이거 봐. 나를 점수로 매기고 교체까지 검토해. 이게 사람이야? 수빈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더 살펴봤습니다. 최유라, 28세, 트레이너. 총점 81점. 상승 추세. 강민지, 26세, 프리랜서. 총점 88점. 신규 영입. 수빈아, 유라 점수가 81점이야. 내가 72점이고. 그래서 내가 밀린 거야. 점수 때문에. 민지는 88점이네. 신규 영입이래. 그년이 제일 높아? 아, 진짜. 은주는 파일을 끝까지 스크롤했습니다. 15명의 여자 전부가 점수로 정리되어 있었죠. 가장 높은 점수는 91점, 가장 낮은 점수는 58점이었습니다. 이건 증거야. 확실한 증거. 은주가 USB를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수빈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다음 단계. 이 여자들 다 모아야 해. 전부 다. 수빈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직접 다 설득할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그 남자한테 당한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수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니, 저 여자들 다 모아서 그 남자 끌어내리자. 제발. 스프레드시트를 확보한 지 일주일 후 수빈이 은주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다 됐어. 10명 다 모았어. 10명? 진짜? 응. 내가 한 명씩 만나서 스프레드시트 보여줬어. 점수 매긴 거 보여주니까 다들 눈이 뒤집히더라. 뭐라고 하던? 다들 똑같아. 나만 특별한 줄 알았다. 그 남자한테 속았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말들. 수빈이 씩 웃었습니다. 내일 여기서 모임하자. 다 불러놨어. 다음날 오후 2시 은주의 아파트.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들어와요.
거실로 앉으세요. 은주가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유라, 28세. 오피스텔 복도에서 수빈과 싸우던 그 여자였죠. 강민지, 26세. 실크 가운 차림으로 문 뒤에 서 있던 여자였습니다. 강혜원, 34세. 스프레드 시트를 건네준 전 비서였죠. 그 뒤로 처음 보는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한소희, 24세. 대학생. 청순한 얼굴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였죠. 나윤아, 29세. 승무원.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서지은, 33세. 쇼핑몰 대표.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죠. 이마늘, 27세. 간호사.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예진, 25세. 필라테스 강사. 탄탄한 몸매에 짧은 머리였죠. 김다은, 23세. 프리랜서 모델. 가장 어리고 가장 예뻤습니다. 수빈까지 총 10명. 은주의 거실이 꽉 찼습니다. 다들 앉아요. 좁아서 미안해요. 은주가 의자를 더 가져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죠. 흥신소 보고서, 호텔 사진, 카드 명세서, 선물 영수증, 그리고 스프레드 시트 출력본. 여러분, 이게 그 파일이에요. 황태준이 우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은주가 출력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둘 다가와 들여다봤죠. 어디 보자. 뭐야, 이게 내 이름이야? 유라가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유라, 81점. 상승 추세. 장점 몸매 관리 우수. 단점 질투심 강함. 질투심 강함? 하, 미친놈. 유라가 종이를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나도 있어. 강민지, 88점. 신규 영입. 장점 순종적, 불만 없음.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종적이래. 내가 걔야? 여기 나도 있다. 나윤아, 76점. 장점 해외 동반 가능. 단점 스케줄 조율 어려움. 승무원 윤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외 출장 때마다 불려다녔거든. 파리, 런던, 도쿄. 현지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호텔에서 하루 종일 대기만 시키고. 나도 당했어. 서지은, 71점. 장점 사업 네트워크 활용 가능. 단점 요구사항 많음. 쇼핑몰 대표 지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투자해주겠다고 꼬셔놓고 사업 정보만 빼갔어. 거래처 리스트, 매출 자료 다 넘겼는데 투자금은 한 푼도 안 줬어. 저도 봐주세요. 가장 어린 다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수빈이 출력본을 넘기며 다은의 이름을 찾았죠. 김다은, 91점. 최고점이네. 91점이요? 내가 제일 높아요?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수빈이 옆에 적힌 메모를 읽었습니다. 교체 예정일 다음 달. 신선도 유지기간 종료. 뭐요? 신선도요? 다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선도 유지기간이 뭐예요? 내가 생선이에요? 다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91점이면 제일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버려요? 왜? 다은아, 그 남자한테는 점수가 높아도 소용없어. 어차피 다 버릴 거야. 우리 전부 다. 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말할게요. 대학생 소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학자금 대출 갚아준다고 해서 만났어요. 1년 동안요. 학자금? 얼마나? 2천만 원이요. 그 돈만 갚으면 졸업할 수 있다고 했더니 알았다.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갚아줬어? 아니요. 한 푼도 안 줬어요. 1년 동안 만나놓고 갑자기 연락 끊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직도 대출 못 갚았어요. 이자만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나쁜 놈.
여기저기서 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말할게. 혜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저 남자 스케줄 관리했어. 여자들 호출 시간표 짜고, 선물 주문하고, 호텔 예약하고, 그게 다 내 일이었어. 그걸 왜 했어요? 처음엔 업무인 줄 알았지. 근데 나도 그 명단에 있더라고. 나도 점수 매겨진 여자 중 하나였어.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전에 스케줄 관리 거부했더니 바로 해고당했어. 이유가 뭔지 알아? 업무 태만이래. 아, 진짜 나쁜 놈이다. 유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들 들었지? 우리 전부 다 당한 거야. 그 남자한테. 수빈이 여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 싸우면 어떻게 될까? 저 남자 돈 많아. 변호사 10명 붙여서 막을 거야. 그럼 어떡해? 뭉쳐야 해. 우리가 뭉치면 이길 수 있어. 수빈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저 남자 못 버텨. 언론에도 터뜨리고 법적으로도 밀어붙이고 사방에서 공격하는 거야. 그거 가능해요? 가능해. 여기 변호사 연결해 줄 분 있어. 은주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선영아, 지금 화상 통화돼? 잠시 후 화면에 변호사 김선영의 얼굴이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혼 전문 변호사 김선영입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저 남자한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해요. 일단 사기죄로 민사소송 넣을 수 있어요. 결혼 약속하고 금전적 피해 입힌 경우, 또 부당해고 당하신 분은 노동 관련 소송도 가능하고요. 형사 고소도 돼요? 증거가 충분하면요. 지금 그 스프레드 시트랑 증언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들 어때? 같이 할 거야, 말 거야? 수빈이 물었습니다. 10명의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죠. 나 할래. 유라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민지가 따라 들었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은이 눈물을 닦으며 손을 들었죠. 좋아. 만장일치야. 모임이 끝난 후 수빈이 남았습니다. 언니, 나 하나 더 알아낸 거 있어. 뭔데? 회사 격리 직원 박소라 있잖아. 그 언니도 예전에 사장님한테 당했대. 소라 씨가? 응. 그래서 내가 연락해봤어. 회사 장부 줄 수 있냐고. 뭐라고 하던? 준대. 비자금 계좌 내역이랑 장부 사본. 다 줄 수 있대. 은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날 소라가 USB를 건네줬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주는 페이퍼 컴퍼니 두 곳을 통해 8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죠. 그 돈 중 상당액이 내연녀들에게 아파트, 차량, 명품으로 흘러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언니, 이 정도면 완벽해. 아직 하나 남았어. 은주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주야, 나 은주야. 너 아직 방송국 있지? 응, 왜? 취재권 하나 줄까? 대박 터질 거야. 며칠 후 방송국 PD 오민주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취재팀 투입 확정. 보도 시점 조율 가능. 언니, D-데이 언제로 할까? 수빈이 물었습니다. 그 남자 회사 이사회 날짜 알아? 다음 달 15일이야. 그날로 하자. 이사회 한복판에서 터뜨리는 거야. 은주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그날이다.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아. 응? 내가 나한테 한 짓, 난 절대 아니죠.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저 남자 끌어내리는 데는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끝까지 해. 알았어, 언니. 반드시 끝까지 할게. 약속해.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맹 결성 2주 후, 은주는 변호사 선영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혼 소장 다 됐어. 한번 봐. 선영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주가 한 장씩 넘기며 읽었죠. 위자료 10억 원, 재산 분할 50%, 숨긴 자산 80억 원 환수 청구. 이 정도면 되겠지? 충분해. 증거도 탄탄하고. 내 연녀들 소송은 어떻게 돼? 10명 중 8명이 민사소송 준비 중이야. 소희는 학자금 사기로 5천만 원, 혜원이는 부당해고로 1억 원, 지은이는 사업 사기로 3억 원 청구해. 다들 열심히네. 그 남자한테 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들 이 악물었어. 선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D-데이가 다음 주 목요일이지? 응. 그 남자 회사 이사회 날이야. 이사회 한복판에서 터뜨리는 거야? 그래. 거기서 다 끝내려고. 은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D-데이 전날 밤. 수빈이 은주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언니 나왔어. 들어와. 마지막 점검하자.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하나씩 확인했죠. 비자금 계좌 내역 있지? 응, 여기.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 이것도 있어. 스프레드 시트 출력본? 세부 복사해놨어. 호텔 사진은? USB에 다 넣었어. 수빈이 가방을 열어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완벽해. 언니 떨려? 안 떨리면 거짓말이지.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 없잖아. 나도 그래. 손이 떨리는데 멈출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밤새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쯤 수빈이 말했죠. 언니, 오늘이야. 드디어. 응. 끝내자. D-데이 아침 9시. 태준 회사 본사 빌딩 앞에 방송국 취재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PD 오민주와 취재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내렸죠. 민주야, 고마워. 와줘서. 은주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고맙긴. 이런 대박건을 내가 왜 놓쳐. 9시 뉴스 메인감이야, 메인감. 언제 들어갈 거야? 10시에 이사회 시작하지? 그때 맞춰서 우리도 들어갈게.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나오면 바로 찍어. 알았어. 같은 시각 서울가정법원. 은주와 선영이 접수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서류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주의 휴대폰에 접수 완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됐어. 가자. 택시 잡아. 빨리.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태준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태준 회사 본사 빌딩 20층. 대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죠. 사회이사 3명과 투자자 5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야?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은주가 서 있었죠. 그 뒤로 수빈, 유라, 민지, 혜원, 소희 5명이 줄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데? 태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회의 중이잖아. 나가. 나가긴 왜 나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어. 은주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죠. 이게 뭡니까? 사회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황태준 사장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은주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비자금 계좌 내역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2곳 통해서 80억 원 빼돌렸어요. 뭐라고요? 이건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예요.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투자자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리고 이거요. 은주가 스프레드 시트 출력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장님이 내연녀들 관리하던 명단이에요. 15명이요. 점수까지 매겨놨어요. 점수요? 네. 외모 점수, 몸매 점수, 순종도 점수. 사람을 물건처럼 관리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호텔 사진이에요. 내연녀들이랑 찍힌 거. 은주가 사진 캡처본을 테이블 위에 뿌렸습니다. 됐어. 그만해. 태준이 달려와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응? 다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늦었어. 은주야, 제발. 여기서 이러면 나 끝나. 알잖아.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은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의 손을 뿌리치려 하자 수빈이 앞으로 나섰죠. 손 치워요. 수빈이 태준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이수빈, 너까지? 사장님, 여기 있는 여자들 다 보여요? 전부 다 사장님이 점수 매긴 여자들이에요. 수빈이 태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물건이에요? 가축이에요? 점수 높으면 쓰고 낮으면 버리고? 수빈아, 그게 아니라. 닥쳐요. 이제 사장님 차례예요. 점수 매겨질 차례. 수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투자사 대표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황 사장, 이게 사실입니까? 저기, 그건. 대답하세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태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저는 나가보겠습니다. 투자 검토 다시 해야 할 것 같네요. 투자사 대표가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우리도 이만.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태준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끝났어, 당신. 은주가 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6명의 여자가 회의실을 나왔죠. 복도에서 방송국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은주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15명의 여자를 만났어요. 점수까지 매기면서요. 저는 오늘 이혼 소장 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태준의 얼굴이 TV 화면에 떴습니다. 졸부 사업가의 충격적인 내연녀 스캔들이 드러났습니다. 15명의 여성을 점수로 관리한 스프레드 시트가 공개됐는데요. 스프레드 시트 화면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방송됐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직후 태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거래처 5곳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죠. 다음 날 아침 회사 주가가 장외시장에서 45% 급락했습니다. 태준의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방송 보도 이후 4개월, 서울가정법원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황태준은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8억 원과 재산의 55%를 지급하라.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는 두 손을 꼭 쥐었죠.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옆에 앉은 선영이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끝났어. 내가 해냈어. 선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준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200억 원대 자산가였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일주일 후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긴 자산 80억 원 중 환수 청구 일부 인용, 25억 원 추가 확보. 선영이 전화로 알려줬죠. 진짜? 25억이나? 응. 페이퍼 컴퍼니 자산 추적해서 받아낸 거야.
너 이제 총 45억 원이야. 45억. 은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해 소송도 이겼어. 소해? 학자금 사기? 응. 5천만 원 배상 판결 났어. 그애 이제 대출 갚을 수 있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은주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황태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3년 6개월이요? 재판장님, 선처해 주십시오. 태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한테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가. 피고인은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님, 교도관 2명이 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죠. 이럴 수 없어. 나 황태준이야. 황태준이라고. 태준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태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8개월 후 태준의 회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황태준 사장의 건자재 납품업체 최종 부도 200억 원대 자산가에서 신용불량자로